연초제조창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한범덕 시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상납서를 부인하며 KTNG에 잔금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통합시 청사로 현 시청이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청사 선정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주유소의 가짜 경유 판매가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단속이 심해지자 이동 주유 차량으로 배달에 나섰습니다. 휴대전화 개통을 미끼로 한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십만 원을 빌리려다 수백만 원이 넘는 요금 폭탄을 맞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뉴스데스크 충북 세종 소식입니다. 연초제조창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한범덕 청주시장이 언론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KTNG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자신과 관련해서는 마녀 사냥을 중단하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청주시가 연초제조창을 사들이며 KTNG와 작성한 계약서입니다. 매입대금 350억 원 가운데 10억 원을 계약금으로 내고 85억 원씩 4년 동안 상환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이 계약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초강수를 꺼냈습니다. KTNG가 거액의 뇌물을 주고 연초제조창을 부풀린 가격에 팔았다면 매입대금 350억 원을 다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일단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될 때까지 잔금 170억 원에 대한 지급을 미루도록 실무진에게 법률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또 불필요하게 우리 시민들이 부담이 더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지불 유예를 좀 하겠다. 뇌물 상납설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의 개인 비리일 뿐이라며 관련 의혹을 공식 부인했습니다. 취임 초기였기 때문에 상납을 받을 상황도 아니었다며 근거 없는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장이 무슨 난 선거 때 돈도 안 쓰는 사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를 걸고 그런 일이 절대 없다. 청주시가 의혹 확산에 대한 정면 돌파를 선택하며 경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통합시 청사로 현 청주시 청사가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오늘 주민 설명회까지 마쳐 청사 선정 작업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신미희 기자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통합시청사 위치 선정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전문가 평가에서 현 시청사가 87.2점으로 1순위였고 여론조사에서도 현 시청사가 36.7%를 얻어 1순위였습니다. 연구팀은 주민들이 추천한 12곳에서 후보지를 4곳으로 압축해 토지 적합성과 개발 경제성 등 5개 평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주민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합의사항에 청주청원 경계지역으로 하고 청원지역이 한다라는 것 자체도 위반해가매 신설되는 2개 구청사 후보지도 공개됐습니다. 나구역인 상당구는 남일면 고운리와 효촌리 일대, 라구역인 흥덕구는 옥산면 오산리와 강내면 사인리 일대, 최종 입지는 청원군에서 여론조사를 거쳐 확정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6월 20일 날 다시 연구진을 참여시킨 가운데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0일 열리는 통합추진위원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여 청주청원은 자율통합 1년 만에 청사 선정을 위한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진천군과 대한체육회가 오늘 올해 말 착공하는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2단계 사업 추진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진천군은 인허가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대한체육회는 지역 인력과 자재 등을 적극 활용하게 됩니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2017년까지 아이스링크 등 25개 종목 훈련장을 추가로 진천 선수촌에 건립해 축구를 제외한 모든 종목의 국가대표 훈련을 진천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가짜 경유를 팔던 청주권 주유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단속이 심해지자 아예 이동 주유 차량을 동원해 배달까지 했습니다. 조을선 기자입니다. 한 공사 현장. 이동주유 차량이 굴착기에 가짜 경유를 채워넣고 있습니다. 석유 관리원이 들이닥치자 주유하던 직원은 발뺌합니다. 사장님, 여기 멋있게 있어요.
시료를 넣어 검사해보니 등유가 섞인 가짜 경유. 중장비 기사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믿고 먹는 거라 생각 주소서 직접 오니까 뭐 가짜라고는 생각 못 해봤죠. 인근의 공사 현장에서도 주유소에서 배달된 가짜 경유가 적발됐습니다.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주유소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 눈을 피해 이러한 공사장 현장에서 직접 가짜 경유를 판매하는 곳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주유소들은 정상적인 등유와 경유를 함께 싣고 다니다 공사장에서 직접 혼합하다 보니 단속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새벽이나 심야 시간대에 뭐 이렇게 이제 시시각각으로 다양하게 이런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잠복 등을 통해서 장기간 잠복 등을 통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을 피해 비밀 탱크를 만들고 리모컨으로 주유기를 조정했던 불법 주유소들. 이제 떴다 방식 판매로 수법을 진화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울선입니다. 휴대전화 개통을 미끼로 한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수십만 원을 빌리려다 수백만 원이 넘는 요금 폭탄을 맞는 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50만 원을 빌려주겠다. 이 말에 속은 50대 여성 김모 씨는 명의를 불법 대출업자에게 빌려줬습니다. 휴대전화 8대가 김 씨 명의로 개통됐고 몇 달 뒤엔 1,000만 원의 요금까지 청구됐습니다. 대리점 상대로 알고 보니까 그러고 기름 넣고 TV 사고 순전히 국제전화 걸고 그랬더라고요. 대출 사기를 벌인 건 33살 정모 씨 등 13명. 지난해 3월부터 넉 달 동안 88명 명의로 스마트폰 230여 대를 개통한 뒤 대포폰으로 팔아 2억 1,000만 원을 챙겼습니다. 저희가 문자 발송을 하면 소액이라도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저희한테 전화를 걸어오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4억 원이 넘는 요금은 피해자들과 대리 점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겨졌습니다. 만약 명의도 인정되면 휴대폰 판매한 업주들이 그걸 다 떠안고 가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채권이 지금 한 3,400 정도. 명의를 빌려주거나 도용당해 생기는 대출 사기 사건의 상당수가 휴대전화 개통을 미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 동의하에 개통했을 경우에는 구제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핸드폰 대출 자체가 없다고 보면 돼요. 대출을 해준다고 그런 전화를 받게 되면은 즉시 전화를 끊어버리고 아예 상대를 안 하는 편이 낫습니다. 경찰은 정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일당 12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단란한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진입니다. 법정 관리 이후 매각이 결정된 오창 테크노빌 골프장이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상가 임차인과 회원 등으로 구성된 후순위 채권단은 공개 매각으로 골프장 인수권이 넘어가면서 200억 원대 후순위 채권이 공중분해될 상황이라며 용역업체를 동원해 출입을 막아 골프장 이용객과 직원들이 발길을 돌렸습니다. 오창 테크노빌 골프장은 지난 2010년 부도가 난 뒤 거듭된 공매 끝에 지난 4월 165억 원의 공매가로 충남의 한 골프장에 낙찰됐습니다. 더없이 푸르러야 할 요즘 숲속 곳곳에 갈색빛을 띤 나무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충북에서만 40헥타르에서 이런 피해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조용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로 인근의 메타세카이어는 둘 중 한 그루씩 성한잎이 거의 없습니다. 약 20m 정도 높이의 가지만 앙상한 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에는 유충과 번데기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온몸에 털이 달린 새끼손가락 크기의 벌레가 나뭇잎을 모두 갉아먹은 것입니다. 불과 몇 주 전에 한두 그루씩 잎이 없어지기 시작하더니 나무숲과 풀밭을 가리지 않고 피해가 번졌습니다. 옛날 송충이는 크고 솔잎만 갉아먹었었는데 지금 송충이는 아무거나 나무나 풀을 다 갉아먹고 있습니다. 충주 남산의 낙엽송 숲은 며칠 전부터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온종일 방역 작업을 하지만 하루 전에 소독한 자리에도 벌레가 가득할 만큼 피해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매미나방 위주로 해서 일주일 동안 그 다음 주까지 해서 전면 발생을 다 해충 방제를 하겠습니다. 매미나방 유충으로 밝혀진 이 벌레들은 낙엽송과 참나무, 과수 등 종류를 가리지 않고 잎을 갉아먹어 충북에서만 40여 헥타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독성이 있어 알레르기까지 유발하는 이 나방은 급변하는 날씨에 폭발적으로 번식했습니다. 겨울철 온도가 아주 충분히 내려가서 저온 효과 처리가 돼야, 그다음에 유충이 되면은 이제 좀 온도가 높아야 자라거든요. 환경 조건들이 매미 나방에 적합한 게 아니었나 지금. 다행히 나무가 고사하지는 않아 베어낼 필요는 없지만 방역 작업을 해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올해 과수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로 넘어온 날씨 탓에 짙어야 할 6월의 녹음이 해충의 공격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용성입니다. 미국 자본이 오송 역세권 개발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 유치에 나선 이시종 지사는 현지의 한 캐피털사 대표와 만나 오송 역세권 투자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회사는 오송 역세권 개발에 3억 5천만 달러를 대겠다는 투자 의향 신고를 코트라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회사 대표가 이달 말 오송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역세권 개발이 활로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청원군과 충주시 공무원 노조의 경제자유구역청 정원 배분 요구에 대해 충청북도가 타 시도와의 사례를 들며 재차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강원경제자유구역청이 강릉시와 동해시에서 3명씩 파견받았고 충북보다 규모가 훨씬 큰 황해와 대구 경북도 시군에서 2명에서 7명만 전입했다며 47명 가운데 6명을 파견받는 충북의 사례는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충북 도민체전 성화가 오늘 음성군 원남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탄생지인 평화랜드에서 채화됐습니다. 성화는 첫 주자인 음성군 노인회 정인성 회장을 시작으로 음성군 9개 읍면 16개 구간에서 177명이 봉송해 내일 개막식 때 성화대에 점화됩니다. 음성에서 열리는 이번 체전에는 도내 12개 시군에서 선수와 임원 4,500명이 참가해 26개 종목에서 시군 대항으로 경기를 펼칩니다. 충북도청 유도팀의 정은정과 김진선 선수가 2년 연속 유도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 정은정과 김진선은 충남 아산에서 열린 유도 국가대표 최종 선발전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따내며 1, 2차 평가전 점수를 포함해 2년 연속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 두 선수는 각종 국제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제42회 전국소년체전 충북선수단 해단식이 오늘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해단식에서 육상 2관왕에 오른 화산초등학교 장용준을 비롯한 8명이 최우수 선수로 선정돼 우수선수 육성지원금과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충북 세종 소식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